안녕하세요. 한준TV에서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바히드 할릴호지치 전 일본 대표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 한국 대표팀의 신임 감독으로 지원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국 대표팀에 부임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할릴호지치 감독은 어떤 감독인지 근거리에서 지켜보고 또 내막까지 알고 있는 요시자키 에이지 기자를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고요. 또 한국 대표팀에는 어떤 감독이 차기 감독으로 좋을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2 카타르 월드컵 기간 동안 또 좋은 말씀 또 많은 얘기 해주셔서 또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했는데 또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일본의 그 축구 기자 요시자키라고 합니다. 이제 좀 더 스튜디오에서 좀 더 녹화를 하게 되니까 좀 반갑네요. 네. 예, 앞으로도 요시자키 기자와 또 다양한 또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예정인데 일단은 가장 이제 궁금한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할릴호지치 감독 분명히 한국 팬들에게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알제리의 경기력이 너무나 조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또 일본 대표팀의 감독으로 상대할 때도 좀 한일전에서 그런 좀 강한 모습들 좀 좋은 기억으로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팬들도 있거든요. 일본 내에서 반응은 좀 어땠는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좀 험난한 그런 길을 선택을 좀 또 하게 되지 않을까. 할릴호지치 감독이 취임하면. 한국에 온다면. 네, 한국에 온다면은 또 제가 사실 또 한국 축구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예. 이웃 나라에서 어떤 그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인지 좀 더 알아보고 유사의 비교 대상, 그러니까 비슷하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좀 더 상황을 보고 저희 나라, 그러니까 일본이 중요하니까 일본에 대한 분석도 하고 좀 주변 국가에 대해서 걱정하는 또 그런 여유도 없어요, 저희가 사실. 그런 입장에서도 그냥 또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 할릴호지치 감독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일본 대표팀에서도 결국에 월드컵 본선을 진출시켰고 또 모로코에서도 결국 이제 이번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은 다른 감독이 했지만 토대는 할릴호지치가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감독이 전술적으로나 팀을 만드는 능력에 있어서는 뛰어난 거 아니냐. 뭐 이전에 뭐 클럽팀을 이끌었던 이력이라든지 아프리카에서 이력을 보면 그래도 좀 수준급 감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또 중간에 많이 참여해야 되고 또 버텨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또 2014년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계속 또 그 알제리 언론사과의 그런 또 대립, 갈등이 계속 심했던 걸 알고 있고 막판에 그 감독이 또 16강전에 독일전에서 그 연장전까지 갔으니까 그때야 영웅이 된 것 같고 일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단단히 또 불만 선수들이 쌓이고, 그러니까 혼다, 카가와 그냥 또 버린다는 또 소식도 있고, 그냥 그때 그 러시아 월드컵 때도 그 대회 앞두고, 본선 대회 앞두고 2달 전에 또 견질이 되었는데요. 협회 그 타지마 회장님 가가지고 현장 분위기 보니까 너무 안 좋아서 그냥 2달 전에 견질이 됐는데 그때도 우리도 또 참지를 못했던 거 그런 감독이 또 막판에 그런 결과를 남기는 스타일이라는 걸 기다리지는 못했었어요. 우리가. 모로코도 그랬었고 솔직히 기다렸다면 뭐 알제리처럼 본선에 가서 성과를 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그 과정 속에 잡음이 있다. 특히 모로코에서도 뭐 지에시라든지 뭐 마즈라위라든지 스타 선수들이 좀 불화 속에 은퇴했다가 솔직히 그 선수들을 복귀시키려고 할릴호지치를 경질시킨 거잖아요. 선수들이랑 대체 무슨 문제들이 있는 건가요? 물론 스타 선수들을 많이 좀 더 피하려고 했던 거고, 스타 선수, 그러니까 워낙 더 빠른 축구, 그러니까 석공을 역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일본, 그때 당시 기존의 혼다 카가와는 그때 반발이 좀 심해졌죠. 그냥 그런 고압적인 그런 또 강한 압박? 강압적인 또 분위기도 감독, 그런 또 지도 스타일도 있었고 자기네 말을 따라야 된다 그런 스타일. 선수들을 조금 강하게 다그치면서 좀 휘어잡는 스타일이니까 스타 선수들보다는 좀 이제 성장하고 싶은 젊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랑은 뭔가를 해내는데 말 따라주는 선수. 그렇죠. 말 잘 듣는 선수랑은 잘 맞지만 그 외에 이미 성장한 선수들과는 마찰이 있다. 어때요? 중간 과정 또 우리가 한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중간 과정 월드컵 때까지 중간 과정 스토리도 중요한데 그건 또 버릴 만한 각오가 있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실 저도 이제 브라질 월드컵을 현장에서 보면서 알제리 축구가 너무나 대단했었고 또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에는 이런 속공, 빠른 축구, 많이 뛰는 축구가 맞지 않느냐라는 여론도 실제로 할릴호지치 감독이 일본에 있을 때 좀 얘기들이 나왔어요. 특히 그 당시에는 또 한국은 슈틸리케 감독이 워낙에 조금 이제 안 좋은 결과를 내고 있기도 했었고 당시 슈틸리케 감독은 조금 빌드업 축구를 시도는 했는데
결실을 맺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안 되는 빌드업 할 게 아니라 일본도 사실 점유율 안 하고 속공으로 가는데 우리가 무슨 점유율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할리루지치가 맞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속공 말씀하셨는데 모로코의 지에시라든지 일본의 혼다 같은 선수들은 분명히 속공에는 맞지 않지만 우리의 또 최고 스타인 손흥민 선수는 속공에 맞으니까 오히려 또 팬들도 할리루지치가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겠느냐. 특히 한국 선수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좀 스타 선수들이라고 하더라도 감독의 말을 조금 잘 듣는 성향이니까 좀 잘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하다가 지난 4년 동안 해왔던 그 빌드업이라는 또 그렇죠. 언어가 네. 좀 애매한데 예, 포지션 처음 축구죠. 포지션 점유율을 높이는 축구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4년간 하다가 또 버리는 거예요? 예. 그거는 좀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또 물론 반대하는 입장, 비판하는 입장은 아닌데 그냥 좀 또 합리적인 또 방법은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유소년, 청소년 키우는 것도 스페인과의 좀 더 제휴를 하면서 그렇죠. 하셨다면 한국도 예. 2010년대부터 계속 그렇죠. 해왔던 거를 전 다 버리고 그렇게 가는 건가 예. 하는데 제가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우리가 한국 축구, 일본 축구, 한일 간의 축구 연구가 제대로 됐었으면 예. 그런 시간 낭비를 음. 좀 피할 수 있었지 않았었나 싶어요. 왜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또 점유율 높이는 건 석공으로 하는 건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좀 더 파악이 됐고 예. 그러니까는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 월드컵 본선 대회를 나가면 아시아 국가가 점유율을 하고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로 갔었고 일본이. 한국은 이제 그건 또 포지션 예. 점유율 빌트업 그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거는 부분은 앞서가는데 예. 거꾸로 한국이 앞서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예. 게 뭐냐면은 국내 감독이니 그 유럽 감독이니까 해외 외국 감독이니 그런 얘기는 이슈는 한국이 먼저 해결됐죠. 그러니까 왜냐면 2010년도에 그런 중간에 계속 또 외국 감독을 하다가 허점 감독으로 남아공 때 16강 갔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간 또 국내 감독을 하든가 해외 감독을 하든가 결과는 비슷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국내 감독으로 갔었고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해외 감독 때문에 많이 헤맸었어요. 그냥 중간에 그만두고. 오히려 사실 대표팀 레벨에서는 해외 감독보다 국내 감독이 조금 적합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또 사실 또 북동아시아에 있어도 해외 그 점수 트렌드도 일단 흡수가 되는 것 같고 이번 대회 때도 보니까는 또 해외 감독을 영입한 나라가 거의 조별리그 탈락이 됐죠. 그건 또 벤투 감독만 올라갔다고 그렇게 하네요. 그런 트렌드를 보니까는 그런 소통이 되는 감독, 선수들과 선수들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가 북동아시아에 있으니까 유럽에서 주정 선수들을 좀 또 불러야 돼요. 소집으로 해야 돼요. 근데 각국 나라 리그에 있고 하고 하니까 너무 아마 복잡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소통하고 이해도 하고 하는 감독이 괜찮다는 건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면은 우리가 모리아스로 결과가 났으니까 우리가 계속 모리아스 체제가 유지가 되는데 별 반발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모리아스 감독도 좀 비판 많이 받은 부분도 있고 저는 이제 월드컵 전후로도 그러니까 일본 현지 언론에서도 모리아스 후임은 뭐 레브가 거론된다, 비엘사가 후보에 있다, 뭐 로베르토 마르티네스도 언급이 된다. 해외 감독 얘기가 나왔는데 일본도 해외 감독에 대해서 여전히 좀 접촉하거나 좀 니즈가 있는 게 아닌가요? 생각이 있고 근데 그건 또 분위기상 계속 또 모리아스로 갈 거라는 점도 우리가 이미 감지가 되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해외 감독에 대해서 갈막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이든 모리아스로 잘 됐고 그 다음에 지난 대회 러시아 대회 때도 그래 니시노 일본 국내 감독으로 잘 됐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건데 한국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어요. 국내 감독이 좋은 거. 근데 그 뒤로도 이제 물론 이제 진짜 제대로 분석을 했었으면 그런 시간 낭비를 피했을 거라고 한국, 일본. 그 뒤로 이제 한국이 뭐 한국 감독으로 월드컵을 나갔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물론 이제 홍명보 감독은 1년 앞두고 왔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지만 뭐 조별리그에서 너무나 좀 안 좋게 탈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도 물론 이제 신청 감독이 또 한 번 갑자기 부임해서 맡았다가 뭐 결국엔 탈락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감독으로 오게 된 거거든요. 2018년 그 실패로 봐요. 잘 된 건데 그건 또 한국 기자들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16강 올라가고 벨기에 진 거는 다 기억을 안 하지만은 세계는 기억을 안 하지만은 독일 이긴 건 다 기억을 한다고 해서 그냥 축구 붐이 식어가지는 않았었어요 그 후에. 그렇죠. 독일 이김으로써 독일이 이겼기 때문에 그게 실패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저는.
결과적으로 성적적으로 16강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역시 경험이 많은 감독이 필요하다. 또 하나의 측면은 근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실패를 했었어요, 해외 감독. 저 현장에서 많이 봤는데, 뭐, 쿠엘류, 그래, 봄프렐레, 많은 감독들이 많은 감독들이 슈트리게, 얼마나 해외 감독 때문에 실패를 했었는데, 그건 또 독일 감독, 슈트리게 감독이 와가지고, 이게 스페인어로 이게 대화를 그렇죠. 하더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어색을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팬들은 사실 일본이 최근 니시노, 모리아스로 성과를 냈듯이 현재 시점에서의 한국은 결국 벤투 감독으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역시 외국인 감독이 낫겠다라는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 것이고, 또 이전에 실패했던 감독들은 벤투 감독처럼 이런 많은 코칭 스태프를 대동하지 못했고 긴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 팬들 그리고 한국 언론의 여론이라고 보자면 벤투의 사례처럼 긴 시간을 보장해주고 또 사단까지 대동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자고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한국 대표 선수들도 한국 감독 부임설이 나오니까 조금 이제 공개적으로도 우리는 아직 외국인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팬들의 여론도 애초에 한국이 좀 일부 뭐 후보군이 나왔을 때 팬들의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방향을 외국인 감독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할리로지치의 이름도 나왔지만 비엘사의 이름도 나왔고, 실제로 비엘사 감독 측의 에이전트가 한국의 대리인을 통해서 대한축구협회에 이력서를 제출한 것뿐 아니라 뭐 크로아티아의 레전드인 뭐 프로치네츠키라든지 뭐 여러 조금은 이제 지금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월드컵에 나가고 싶은 감독들이 지금 한국 감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뭐 사실 국내 감독으로 가도 괜찮다라는 의견은 저도 이해를 하고, 과거 홍명보 감독이 조금 더 시간을 가졌다면 저는 성과를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한국 상황이 아쉬운 점은 홍명보, 신태용 같은 그래도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들이 결국엔 아쉽게 좀 안 좋게 떠났기 때문에 다시 맡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면서 한국 지도자의 풀 자체가 좀 줄어든 거예요. 한국 지도자들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이번 상황은 사실 요시자키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한국 감독이 간다고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일본의 사례를 보긴 했지만 결국에는 외국인 지도자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할리로지치가 그렇게 안 좋다면, 그렇다면 어떤 그런 감독이 오는 게 그나마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저는 또 한국도 일본도 막 똑같은 고민이 있는데, 예. 또 해외, 솔직히 뭐라고 해야 되나, 꽤 유명한 감독들이 오기가 힘들어요. 동아시아 물리적인, 그렇죠. 지리적인 관계 때문에. 근데 제가 알기로엔 벤투 감독이 참 좋은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메인스트림으로 복귀를 하려고 하는 야심이 있는 감독을 뽑힌 게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본인이 좀 헌신했죠. 한국에 살면서. 네. 그때 당시 또 세 번째, 네 번째 후보였다며. 그렇죠. 그걸 봤는데. 예. 뭐 그런 선택을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또 근래 인류 감독이 오면 좋죠. 근데 그러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죠. 돈 문제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또 국내 감독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시대가 이쪽이 좀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국내 감독의 유효성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죠. 대신 우리는 아시아 국가가 월드컵 본선 무대로 나가면은 점유율을 하고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일본이 먼저 경험했다. 오랫동안 2002년, 98년 이후 나가면서 경험을 했어요.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보셨어요? 한국은 그래도 그 벤투 감독 체제로 실제로 이제 점유하는 축구를 통해서 이번 대회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라고 자평하고 있고, 우리도 되는구나라는 자신감 얻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정적인 골이 있었나 싶어요. 그 점유율 높이면서 골 들어간 게 몇 개 있었어요. 사실 세트피스나 그냥 센터링 올리거나 그런 식으로 좀 골이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결국에는 역습으로 골을 넣었죠. 가장 제일 그게 성과가 있었던 게 첫 경기 우루과이전. 상당히 그게 위험한 경기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공격으로 가다가 역습을 당할 수가 있었어요. 후반에 특히나 한국이 공세로 나갔는데, 근데 볼을 소유를 하면서 뺏기지 않고 그냥 소유를 하면서 경기를 흐름을 했던 게, 그게 또 무승부로 비긴 게 진짜 좋은 결과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스타리카한테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봤을 땐 제가 사실 또 지난번에 또 그런 또 포지션, 그러니까 점유율, 그러니까 빌드업이라고 한국에서 표현하는데, 그게 제일 잘 나타난 게 경기 우루과이전이었다고 생각해요. 줬으면 다 끝났어요. 그렇죠. 결국엔 좀 리스크가 크다. 이번에는 솔직히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아시아 팀은 현재로서는 월드컵에서 성과를 내려면 점유보다는 역습을 준비할 네,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러니까 점유율로 해서 골을 넣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한국이 또 지난 또 브라질 평가전 또 그때 월드컵 하기 전에 언젠가 건 한국이 일본 했었는데 5대1로 졌는데 한 골은 패스를 계속 또 30번 정도 연결을 시키면서 그걸 넣었어요. 그 황의조가 돌파하고 아니라 황희찬이 돌파하고 황의조가 계속 그게 점유율이라니까. 그렇죠. 그런 게 안 나타났어요. 그거를 뭐 추구하는 건 좋지만 뭐 성과를 내기 어렵다. 사실 모리아스가 이번에는 또 러시아 때는 공격적으로 나갔다가 그런 또 그 16강 벨기에전 때는 또 수비를 못했기 때문에 역전패 당했어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축구에다가 그 역습도 추가로 하고 상황에 맞게 하는 축구를 하려고 했는데 공격적인 면이 안 나왔어요. 그렇게 그런 결과긴 한데. 근데 사실 이게 다시 거꾸로 얘기를 돌아가 보면 한국이 포지션 축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 흐름의 감독을 선임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셨죠. 그걸 맞아요. 그게 해왔는데 4년 동안 해왔는데 근데 포지션 축구는 또 월드컵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무슨 이점이 있네. 그러면 근데 할리루지치 스타일은 맞지 않나요? 할리루지치 스타일은 맞는데 좀 이분이 제가 걱정하는 입장이 아니라 비판하는 입장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 할 입장도 아닌데 그냥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어렵다. 좀 더 분석을 팀의 운영 진짜 능력이 한국, 일본 제대로 분석을 했었으면은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할리루지치의 스타일 자체는 아시아 팀들에게 맞을 수 있으나 할리루지치의 그 팀 운영 방식은 뭐 선수들을 또 관리하는 방식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상당히 또 아까 중간 과정을 벌여야 될 것 같고 한국도 일본도 국내 평가전을 하다가 중간 마케팅이 중요하잖아요. 또 아닌 나라도 있는데 근데 그런 나라가 중간 과정에서 그냥 안 좋은 이야기 계속 나오는 거는 참을 수 있을 건지 안 될 건지 우리가 그런 부분 좀 더 약해요. 또 비판이라는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비판하는 것도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긴 건 계속 피해왔고 근데 한국은 약간 좀 더 비판에 대한 좀 더 허용하는 또 분위기, 비판은 비판이다, 비판은 아니다. 그런 분위기가 좀 더 있고 하고 하니까 또 참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또 이 양반 좀 또 힘들어요. 힘들어요. 할리우지치는 좀 좋지 않다. 힘들어요. 근데 물론 이게 또 남의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비슷하면서 다른 부분에 또 한일 간의 유사 비교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다른 방법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네요. 결론적으로 어떤 감독이 나올지는 이제 뭐 저희가 아니라 대한축구협회가 결정을 할 텐데요. 한 가지 좀 더 얘기 드리면 그 멕시코의 오소리오 감독도 좀 얘기가 되더라고요. 뭐 지금 대세의 흐름은 지금 한국은 외국인 감독이기 때문에 이 오소리오 감독이나 비엘사 감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멕시코 감독은 예전에 일본이 많이 좀 더 따라가려고 했던 감독이고 그냥 비엘사 감독은 이분도 아마 문제가 많을 텐데 재미나 이슈가 되잖아요. 사람들 성격을 보고 그렇죠. 할리루지치는 좀 아닌 것 같다. 비엘사 오소리오까지는 괜찮지만 할리루지치는 그거는 선을 넘었다.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좋은 축구라는 게 뭔지 그걸 가치가 완전 좀 달라져 가고 있어. 변화를 하고 있어요. 좋은 축구라는 게 우리 이번에 이긴 것도 진짜 좋은 축구라고 봤거든요. 그렇죠. 스페인하고 독일이 이겼으니까. 하고 포지션은 안 됐었어요 우리가. 근데 좋은 축구라는 게 뭔지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치가 많이 달라져 가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분명히 점유하고 패스하고 기술적인 특히 정말 아시아에서는 가장 화려한 축구를 해왔고 그것이 자부심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제는 조금 일본 축구 팬들의 생각까지도 선수들의 생각 좀 바뀌고 있는 건가요? 저는 사실 이번에 대회 끝나고 나서 일부 일본의 유로파 선수들이 조금 대표팀의 전술이나 스타일에 대해 좀 불만이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불만이 있다기보다 다음에는 또 언젠가 희망상으로 더 좋은 이게 포지션을 했었을 주도권을 갖고 축구를 했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하는데 그런 스타일을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2014년에도 실패했고 2006년에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냥 현실을 알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또 한국에 비해선 저희가 또 우리 축구가 뭔지 사실 그런 게 확실히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도 약간 또 감이 떨어지고 또 변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생각도 없고 변화 안 하는 거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고 하니까 새로 또
나온 거 받아들이고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은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식으로 하자, 우리 축구로 하자 그런 문제가 얘기가 나오는데 예. 우리는 없어요. 일본의 우리 축구는 아직 우리 축구가 뭔지 뭔지 왜냐면은 또 그거 오심 감독이 2010년대 오셔가지고 난 축구를 일본화 하겠다고 취임 기자회견 때 선언을 했고 그게 생각하면 뛰는 달리는 축구다. 예.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일본 축구였구나라고 예. 외국인이 가르치는 구전도니까는 그냥 변화나 그런 어떻게 보면 고집이 좀 없고 그냥 변화할 수 있는 건데 한국 시청자들 보시기에는 그냥 뭐 철이 없는 사람들이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개념이 없고 네. 일본 축구는 그래도 특징적인 게 뭐 어떤 연령팀을 보더라도 확실히 뭐 패스를 잘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그래도 일본 축구의 정체성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세요 할거비치. 예. 하세요 할거비치 해보세요. 제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해보세요 할거비치 지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해보세요 할거비치. 해보시라고 그냥 분석을 하고 하니까. 예. 네. 뭐 이미 겪은 시행착오를 또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결론이 뭔지도 몰랐어요 오늘 얘기가. 할리루지치 감독은 지난 두 번의 월드컵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 근거리에서 느껴보신 요시아키 에이지 기자에 따르면 뭐 한국에겐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과연 축구협회는 어떤 선택을 내릴지 지켜보고 또 만약에 할리루지치가 오게 된다면 그때 조금 더 깊은 얘기를 요시아키 기자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요시아키 에이지 기자와 아시아 축구 그리고 일본 축구의 핵심 이슈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한준TV에 출연할 요시아키 에이지 기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